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4-2의 트러스 부재력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수험생들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절전법이 있고 단면법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절전법을 익히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번, 트러스 해석 시 가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나왔거든요. 일단 우리가 트러스의 기본 가정, 이 정도는 이론서에 있는 거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부재들은 양단에서 마찰이 없는 핀으로 지지되어진다. 여기 지금 얘가 하나가 부재거든요. 이게 부재랑 부재가 이렇게 내부 인지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트러스는 마찰이 없는 힌지. 이게 내부 인지입니다. 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고요. 2번. 하중과 반력은 모두 트러스의 격점에만 작용한다. 하중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재의 중앙에 이렇게 작용할 수는 없고요. 내가 이제 뭐 이 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절점에만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작용할 수가 없고. 이거 다 있어요. 여기 하중은 절점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있고. 3번. 부재의 도심축은 직선이며 연결핀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부재인데 얘네들이 이게 다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절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점과 절점이 있는데 이거 딱 중심을 이렇게 지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 하중으로 인한 트러스의 변형을 고려하여 부재력을 산출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봐요. 그러면은 뭐 얘네들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무시하고 원래 있는 형상 그대로 내가 부재력을 고려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구조를 해석할 때 공칭응력, 공칭 변형률을 해석을 하는 것이지 진응력, 진변형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공칭응력, 공칭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형상을 가지고 내가 응력과 변형률을 구한다고 했어요. 변형 후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토목기사는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돌려봐도 좋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걸 외우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트러스에서는. 됐고. 2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지점 A와 C에서 반력 RA랑 R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원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네들이 지금 반력이니까 원래 우리가 앞에서 챕터 1에서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죠.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면은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풀려면은 내가 이 점을 기준점으로 얘가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모멘트 팔 길이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힘 평화 받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절전법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봐요. 절전법이라는 것은 트러스가 이렇게 있을 때 한 점에서 내가 힘 평형 방정식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힘 평형 방정식은 여기서 몇 개가 있을까? 원래 우리가 힘 평형 방정식은 X축 힘 평형 방정식, Y축 힘 평형 방정식, 모멘트 평형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내가 내부 인지기 때문에 모멘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힘 평형 방정식은 X축 힘 평형 방정식이랑 Y축 힘 평형 방정식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 내가 이 점에서 내가 밑으로 10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 점을 위로 10으로 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트러스라는 것은 트러스의 부재는 충격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재 방향을 충격밖에 못 받기 때문에 A, B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왼쪽, 오른쪽 힘밖에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밑으로 작용했으니까 누군가 위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은 얘는 부담을 못 한다는 얘기야. 얘는 이쪽 방향밖에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이 점을 위로 밀어야 될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얘기죠. 밀고 얘가 10으로 내렸으니까 얘는 위로 10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기서 내가 Y축 힘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위로 10으로 올릴 건데 이 부재의 수직 분력이 얘가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위로 10만큼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럼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1대 2대 루트 3이 되거든요. 그럼 이 10에 대응되는 게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 나오니까 이거에다가 루트 3 곱하면 10루트 3이 나오고요. 이거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다 2를 곱하면 2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이 A, 여기 BC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BC 부재가 있는데 이 BC 부재의 부재력은 20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수직 분력이 10이 되는 거고 수평 분력이 10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요거까지 했잖아. 그리고 항상 트러스 부재력은 얘랑 이렇게 쌍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러스 부재력은 이렇게 표현하면 인장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압축입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쌍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되고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인장, 압축이 있어요. 그럼 내가 BC 부재는 지금 무슨 부재력을 받고 있을까? 압축이지. 압축 20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얼만큼 밀까요? 오른쪽으로 민다는 얘기는 수평 분력만큼 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밀고 있고, 그럼 누군가는 이 점을 왼쪽으로 10루트 3으로 잡아당겨줘야 여기서 X축 인표가 만드시고 만족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루트 3이고 얘를 그리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장 방향이고 10루트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됐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지금 RA와 R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RA는 얼마일까? 아니 여기서 내가 X축 인표가 반드시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10루트 3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10루트 3이겠죠. 그래서 RA가 10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은 17.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뭘까? RC는 얘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20만큼 미니까 이거의 크기만 구하라고 하면은 20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고요. 3번 또 합니다. 그림과 같은 크레인이 있는데 뭐 트러스라고 해도 되고요. 뭐 크레인이 있는데 D1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부재력을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여기서 해. 여기서 이 점에서 내가 절전법을 씁니다. 밑으로 50으로 내렸어요.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50으로 잡아당겨줘야 돼. 근데 BC는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힘을 못 받으니까 얘가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밑으로 50이니까 누군가가 위로 잡아당겨줘야 되고 이거의 수직 분력이 50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짝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30도니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50에 대응되는 게 1이죠. 그럼 1에다가 2 곱하면 2니까 이거에다가 2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FAB는 2 곱하기 50이니까 100이 되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인장 방향이니까 플러스 인장 방향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 쉽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구조물을 해서 C점의 연직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AC 부재가 어디 갔어? AC 부재가 받는 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구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럼 내가 지금 얘가 밑으로 5로 잡아당겼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5로 이렇게 잡아당겨줘야 되고 짝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여기가 60도면은 여기 30도겠죠. 그럼 삼각비를 그리게 되면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1에다가 1과 대응되는 게 5니까 1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 나오니까 이거에다 루트 3 곱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얘도 이제 1에다가 2 곱하면 2니까 5에다가 2 곱하면은 이거의 부재력은 10이 되겠지.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왼쪽으로 5루트 3으로 잡아당겨주고 있죠? 그럼 얘는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5루트 3으로 밀어줘야 되고 짝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그러면은 AC의 부재력이 얼마입니까? 5루트 3이고 화살표의 방향이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 5루트 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됐고. 5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절전법으로 하는 거야. 일단 트러스에서 부재력 구하라고 하면은 절전법과 단면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절전법을 합니다. 절전법이 여러분들은 제일 쉬워. 볼게요. 문제에서 이 V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점에서 내가 이제 Y축 힘평화 만드식을 고려해봐. 절전법은 한 점에서 힘평형을 고려한다고 했어요. 얘가 밑으로 100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점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누가 올려줘? 얘는 못 올려주죠.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못 줘. 얘도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100만큼 올려주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V의 부재력은 얼마입니까? 아니 여기 100은 100인데 화살표 방향이 압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100 압축 이렇게 고르면 답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토목기사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역학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재력을 다 구해보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괜히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를 평소에 연습해 두면은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한번 해볼게. 얘가 100을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50, 50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볼게요. 얘가 위로 50이야.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내리고 50만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y축 임페어가 반드시 만족하고 짝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3m, 4m입니다. 그러니까 3대 4대 5가 이렇게 있어. 그럼 50에 대응되는 게 4잖아요. 그쵸?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50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7.5가 나오고, 이 점에서 구별하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37.5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37.5로 밀어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37.5니까 오른쪽으로 37.5고 짝을 맞춰주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는 0부재죠. 왜냐면 여기서 두 개 부재가 직선인데 하나가 있으니까 0부재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위로 50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50으로 내리고 짝을 맞춰주고, 얘도 50이랑 대응되는 게 4니까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죠. 이거에다 4분의 3 곱하면 37.5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37.5, 오른쪽으로 37.5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 더하면 75니까 이 점에서 왼쪽으로 75로 밀어주고 짝을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여기서 절전법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은 다 구한 겁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뭐 9급을 준비한다, 뭐 9급이나 7급이나 아니면은 좀 상위권 공기업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거를 아무리 늦어도 40초 안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 진짜 수십 번 반복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에서는 답 구하라고 하면은 100이니까 100 하면은 5초 만에도 답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40초 안에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됐고요. 6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C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또 해봐. 여기서 내가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절전법을 쓸 때는 내가 힘평화 방정식을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점에서 내가 모르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모르는 게 세 개이기 때문에 내가 식은 두 개고 모르는 게 세 개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단 여기 지점 반력부터 구합니다. 지점 반력.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밑으로 5, 밑으로 3이니까 밑으로 8을 내리니까 8을 내가 반씩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4, 4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절전법을 쓰면 돼요. 그럼 얘가 위로 4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4로 내리고 그 다음에 짝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30도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럼 4랑 대응되는 애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1에다가 2 곱하면 2니까 4에다가 2 곱하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AC의 부재력은 8이고 화살표의 방향이 압축이니까 8 압축이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고요. 답이고, 항상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나머지도 한번 그려봐. 나 어디까지 했습니까? 위로 4니까 밑으로 4고 짝을 맞춰줬죠. 그 다음에 1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니까 4에다가 루트 3 곱하면 4루트 3이 나오고요. 얘가 지금 왼쪽으로 4루트 3이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4루트 3으로 잡아당겨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밑으로 3이니까 얘는 위로 3이고 짝을 맞춰주겠죠. 그러면은 다 구했지. 좌우 대칭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7번 이건 앞에 있는 문제에서 단위만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풀어보세요. 또 합니다. 그림과 같은 정정 트러스가 있는데 D1의 부재력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 지점 반력을 구합니다. A의 지점 반력을 구해.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아니, 좌우 대칭이니까 밑으로 1, 1, 1이니까 3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3의 절반을 얘가 이렇게 부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할 건데 못하죠. 왜 못합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X축 임페어 방정식, Y축 임페어 방정식 두 개밖에 없는데 모르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해. 그러니까 여기 못하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 봐. 여기다 올라가 봐. 여기서 뭐 할 수가 있지? 얘가 지금 밑으로 1로 내리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1로 들어 올리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부재죠.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얘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누가 왼쪽으로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밀어줄 게 없기 때문에 얘는 0부재가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이제 얘를 알았으니까 모르는 게 한 개, 두 개입니다. 됐죠? 그럼 이 점에서 봅니다. 얘가 위로 2분의 3이에요. 얘는 밑으로 1이죠. 그럼 얘가 이제 누군가가 밑으로 2분의 1만큼 더 내려줘야 되고 짝을 맞춰줘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3대 4대 5입니다. 3대 4대 5. 그러면은 2분의 1과 대응되는 게 4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부재력 얘니까 4에다가 4분의 5 곱하면 5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4분의 5 곱하면 8분의 5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부재력이 되는 거고,
방향은 얘가 압축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 8분의 5다. 이렇게 딱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에요. 2분의 1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8분의 3이 나오는 거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8분의 3이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8분의 3으로 밀어주고 짝을 딱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개가 직선인데 하나 붙어 있으니까 0부재다. 그러면은 다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구해봐야 되고. 9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U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은 절전법이랑 단면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험생들이 절전법으로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단면법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건 맞지만 이거를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연습을 한다고 해서 또 이게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공부할 시간에 그냥 절전법 연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절전법으로 풀잖아? 그러면은 아니 이걸 한 번에 단면법으로 풀면 되지 왜 이렇게 절전법으로 어렵게 푸느냐. 제가 여태까지 수험생들을 수없이 가르쳐 본 결과 이 단면법을 익히는 것도 문제지만 실전에서 적용을 제대로 하는 수험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지만 그냥 이걸로 푸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일단 내가 지점 반력부터 구해. 좌우 대칭이니까 밑으로 1, 2, 1이니까 4로 내리니까 2겠죠 얘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스타트했어. 위로 2잖아요. 그쵸?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2만큼 내려주고 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m인가 봐요. 여기가. 그럼 내가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얼마야? 여기에 보게 되면은 1.5, 3이니까 맞지? 맞나? 맞지? 그러니까 1대 2겠죠. 그쵸?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2에 대응되는 게 2니까 아니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그냥 이 부재력의 B가 삼각비랑 똑같겠죠. 그래서 2대 1이니까 2대 1 이렇게 딱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왼쪽으로 1로 미니까 여기는 오른쪽으로 1로 잡아당기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모르는 게 1개, 2개, 3개니까 구할 수가 없고요. 1로 갑니다. 1로. 그럼 얘가 지금 위로 2만큼 밀고 얘는 밑으로 1만큼 내렸어요. 그럼 누군가가 얘를 더 1만큼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짝을 딱 맞춰주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2대 1이니까 2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1이잖아요. 그쵸? 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 딱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U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되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1이고요. 오른쪽으로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왼쪽으로 2분의 3이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U는 2분의 3인데 압축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4번 이렇게 고르면 답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위로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1로 내리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1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나오겠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많아 여기가. 왼쪽으로 1, 왼쪽으로 2분의 1, 얘가 왼쪽으로 2분의 1입니다. 그럼 다 더하면 2니까 다 왼쪽으로 2니까 오른쪽으로 2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다 구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푸세요. 그럼 도대체 단면법은 뭐냐? 단면법은 뭐냐면은 내가 단면을 잘라서 흰 평형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단면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은 적당히 잘라야 돼. 적당히. 근데 이 적당히 자른다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적당히 단면을 자르는 게. 그럼 어떻게 자르면 되느냐? 이렇게 봐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적당히 자르면 이 흰평형 방정식에서 U의 부재력만 미지수로 나오고 다른 애들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가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은 내가 지금 부재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부재력의 인장 방향을 가정을 해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자릅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해서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유물체 도로 자른 게 이제 요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U의 부재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이렇게 딱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궁금한 건 얘잖아. 근데 얘랑 얘는 안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자유물체도 단면에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면 방정식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지수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쪽을 내가 이렇게 플러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딱 쓰고 그리고 얘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1.5 더하기 1.5니까 3m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1.5m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은 FU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얘가 플러스 방향이죠. 아까 우리가 인장 방향을 가정을 했는데 마이너스란 얘기는 압축이란 얘기죠. 그래서 압축이 1.5다.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단면법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여기서 U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 여기서 뭐 얘 구했다가 뭐 얘 구했다가 얘 구했다가 얘 구해가지고 결국에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빠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냐면은 단면법을 쓰라고 하면은 여기서 막 고민을 합니다. 야, 얘를 어떻게 잘라야 되냐? 막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봅니다. 그리고 자른 다음에 또 고민을 해요. 아니, 내가 어딜 또 모멘트를 잡아야 되냐?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지나가고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절전법으로 푸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험생들을 수없이 가르쳐 본 결과. 그래서 본인이 진짜 뭐 실력이 있다. 사실 실력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이거 사실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역학적으로 좀 잘한다. 그럼 이렇게 해도 저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은 일단 요거를 익히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됐고요. 10번 얘는 이제 우리가 단위만 변경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전법을 추천을 한다. 이렇게 있고요. 11번 또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U 부재에 일어나는 내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절전법으로 할게요. 여기 U 부재력을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여기 발력을 구해요. 이렇게 그 밑으로 10이니까 6이겠죠? 66 수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트. 이게 하다 보면 빨라져. 위로 6이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6으로 내리고 짝을 맞춰줘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 미터야? 6m, 8m인가 봐요. 그럼 내가 3대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6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4.5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왼쪽으로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 일단 답부터 낼까? 여기서부터 합시다. 바로 답부터 낼 수가 없네.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부재가 내가 1개, 2개, 3개가 있는데 3개를 모르면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밑에서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그럼 얘가 지금 왼쪽으로 4.5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4.5로 잡아당기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4.5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4.5로 잡아당기고 짝을 맞춰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0부재죠. 왜냐면 이 점에서 보게 되면 2개가 직선인데 하나 있으니까 0부재가 됐고요.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위로 6이고 얘는 0부재야. 그럼 내가 이제 얘가 밑으로 6으로 내려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6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4.5가 딱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4.5고요. 오른쪽으로 4.5입니다. 2개 더하면 9니까 왼쪽으로 9로 밀어주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U가 9는 9인데 압축이지. 왜냐면 얘가 화살표 방향이 압축 방향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도 0부재죠.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2개가 직선인데 1개가 있으니까 0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 구했다. 천천히 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12번 또 봅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상현재 U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부재력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재력 구하는 것은 절전법도 있고 단면법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절전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U 부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합시다. 그럼 일단 얘를 구해줘야 돼. 얘는 얼마일까요? 좌우 대칭이네. 그러면 여기 3, 8, 8이 하나, 둘, 세 개, 24만큼 밑으로 내리니까 얘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로 이렇게 들어 올렸고요.
얘를 12로 올렸으니까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12로 내려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m, 4m니까 1대1 대 루트 2 하면 돼. 그럼 얘가 지금 1대1이니까 여기가 12면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쵸? 이 점에서는 바로 해석을 못하죠. 모르는 게 1개, 2개, 3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또 봅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12야. 그럼 누군가는 얘를 왼쪽으로 12로 밀어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12니까 누군가는 왼쪽으로 12로 밀어주고 잡아당겨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밑으로 5니까 누군가는 얘를 위로 5로 잡아당기고 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모르는 게 1개, 2개만 있으니까.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위로 12고요. 맞지? 얘는 밑으로 5고 얘는 밑으로 3입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부족해? 밑으로 3 더하기 5인데 8이니까 밑으로 4만큼 부족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4고 짝을 맞춰주고, 얘가 1대1이니까 4면 4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하면 돼. 여기서 왼쪽으로 12죠. 얘는 왼쪽으로 4가 있잖아. 그럼 누군가는 이 점을 오른쪽으로 16으로 밀고 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U가 16은 16인데 압축 방향이니까 16 압축이다.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됐고요. 나머지도 합시다. 이 점에서 얘가 밑으로 3이니까 누군가는 얘를 위로 3으로 밀고 짝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 구했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딱 해놓고 절전법으로 이렇게 풀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전공 배운 학생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지. 아니 단면법으로 구하면 한 번에 구하는데 왜 이렇게 절전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하고 있을까? 절전법으로 한번 해볼게. 질문합시다. 어떻게 잘라서 어딜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 그게 바로 안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적당히 자르면 U의 부재력만 미지수로 나오고 나머지 부재력을 다 무시할 수 있을까요? 보입니까? 물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바로 보여요.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은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부재력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걸 보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고요. 그럼 내가 여기 부재력 얘랑 얘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 어딜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반정식을 잡으면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얘만 미지수고 나머지 애들은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또 고민해. 고민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 그 시간 안에 이거 하는 게 맞습니다. 제 경험상. 근데 어떻게 어딜 잡으면 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얘랑 얘는 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나가는 교점이 있습니다. 교점.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반정식을 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이게 지나가니까 무시할 수 있죠? 얘도 지나가니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얘만 이렇게 미지수로 남아.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그럼 힘 곱하기 모멘트 파기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맞지? 이 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죠? 얘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딱 쓰고요. 됐고. 얘도 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쓰고. 그다음 여기 지점 반력은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12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4 더하기 4니까 8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FU가 마이너스 16 나오나 봐. 내가 지금 얘를 맨 처음에 인장 방향으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장이 아니고 압축이란 얘기고, 압축 16 이렇게 나오면은 얘랑 똑같이 나오는데, 제 경험상 절전법을 추천합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단면법으로 풀면 돼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 저도 사실 단면법으로 풉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절전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려면은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 됐고요. 13번 또 봅니다. 다음 트러스에서 부재력 U의 값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전법도 있고 단면법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일단 내가 U는 뭐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뭐부터 해볼까? 뭐 이왕지사 왼쪽부터 합시다. 만만한 게 왼쪽이니까 여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RA부터 구합니다. 근데 여기 요거를 뭐라고 했을까? B라고 했네요. B를. 그래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반정식을 잡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RA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쓰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여기 보면은 4개가 6m씩 있으니까 6m, 6m, 6m니까 18m 이렇게 있고요.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6m, 6m니까 12m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6m 있습니다. 풀게 되면은 RA가 22.5 이렇게 나오나봐. 22.5.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위로 22.5니까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22.5로 내리고 이렇게 짝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6m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m, 4m 이렇게 되겠죠? 3대 4대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이거에다 4분의 3 곱하면 16.87로 나오고 얘가 지금 왼쪽으로 16.87호니까 오른쪽으로 16.87호고 짝을 맞춰주고 이 점에서 못합니다. 모르는 게 1개, 2개, 3개 있으니까 이 점에서 봅니다. 위로 22.5니까 밑으로 22.5고 짝을 맞춰주고요. 아까 여기 4대 3이 16.87호 했으니까 여기도 16.87호 그대로 있겠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16.87호, 오른쪽으로 16.87호니까 얘는 왼쪽으로 16.87호의 2배 이렇게 있고 짝을 딱 맞춰주고 여기서 못하죠. 모르는 게 1개, 2개, 3개 있으니까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얘가 위로 22.5고요. 밑으로 1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밑으로 12.5가 있고 짝을 맞춰주고요. 마찬가지로 4대 3이니까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9.37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합시다. 답부터 구할까? 답부터? 답부터 합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위로 12.5니까 누군가는 밑으로 12.5로 내려주고 짝을 맞춰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이거에다 4분의 3 곱하면 9.37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33.75, 얘가 오른쪽으로 9.37호, 오른쪽으로 9.37호니까 다 더하면은 52.5가 나오나 봐. 그러면 얘가 이제 왼쪽으로 52.5고 짝을 맞춰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U가 52.5인데 압축이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절전법으로 해봐.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16.87호, 왼쪽으로 16.87호, 왼쪽으로 9.37호니까 다 더하면 43.12호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짝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보게 또 하면은 이거를 아니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되지 이걸 언제 절전법을 하고 있느냐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재력 U를 구할 건데 단면법으로 구할 거야. 어떻게 적당히 잘라서 어딜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또 말문이 턱 막히죠. 어떻게 해야 잘하면 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가 딱 보여.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이거고요. 얘네 두 개는 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지나가는 교점을 이 점을 기준점으로 내가 모멘트 평화 반대식을 딱 잡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거고 미지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았지?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쵸? 그럼 플러스 22.5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여기서 잡았으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2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네.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6 해가지고 풀게 되면은 FU가 마이너스 52.5가 나오고 내가 처음에 얘를 내가 인장 방향으로 가정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압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축 52.5가 나오죠. 그러면은 딱 보게 되면은 와 너무 좋다. 한 번에 구하니까 좋죠. 굉장히 세련된 풀이 아닙니까? 근데 수험생들이 웬만큼 연습해서는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투자해서 답만 내면 되잖아. 우리는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평소에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정말 본인이 뭐 상위권 공기업을 노린다 아니면은 9급에서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9급도 그냥 이걸로 다 풀어요. 아니면 본인이 7급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익히겠지만 이거 익힐 시간에 그냥 요거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됐고 14번 또 합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 U1과 D1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은 무조건 절전법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부재력을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는 절전법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전법을 써요.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또 이걸 구해. RA를 구해.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화 반대식을 딱 잡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RA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는 3이 4개 있으니까 10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 그래서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네.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가 3 더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RA가 8 이렇게 나오나 봐. 그럼 또 이제 하염없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빨리 하다 보면 빨라져. 위로 8이니까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8로 내리고 짝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3대 4잖아요. 그쵸? 3대 4대 5 쓰고, 그 다음에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이거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6이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지금 8이고 얘는 4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거에다 2배 하면 이거니까 이거에다 2배 하면 6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B를 이용해도 됩니다. 됐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6이니까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6으로 잡아당기고 짝을 맞춰주고, 이 점은 모르는 게 1개, 2개, 3개니까 못하니까 1로 갑니다. 1로. 그러면은 얘가 위로 8이고 밑으로 4니까 누군가가 밑으로 4로 내려주고 짝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4대 3이니까 얘는 4대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3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6이 있고 오른쪽으로 3이 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9고 짝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다 합시다.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사실 뭐 토목기사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또 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위로 4가 있고요. 밑으로 7이니까 누군가가 위로 3으로 잡아당겨주고 짝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이거에다 4분의 3 곱하면 4분의 9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왼쪽으로 6이고 왼쪽으로 3이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4분의 9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4분의 27이 있어야 짝이 맞춰지겠지. 이게 두 개가 더하면 9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9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짝을 딱 맞춰주고, 얘는 이제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는데 여기서 봅시다. 얘가 밑으로 3이고요. 밑으로 6이니까 누군가는 얘를 위로 9로 들어 올리고 짝을 맞춰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3 곱하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문제를 뭐 물어봤어? 유언 물어봤으니까 얘가 9는 9인데 압축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 9가 있고, D1은 얘가 3대 4대 5니까 여기가 5고 얘가 인장 방향이니까 5 인장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돼. 제가 만약에 이게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수업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했던 이 부재력 다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한 5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50초가 나올 때까지 절전법을 다 해가지고 이 부재력을 다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봐라 그렇게 하는데, 뭐 토목기사에서는 이 정도까지 시간 줄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됐고, 15번 또 봅니다. 그림의 트러스에서 A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절전법도 있고 단면법도 있어요. 간단하게 또 봅시다. 여기서 내가 일단 절전법을 써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구할게. 얘를 뭐 RA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 B점이라고 합시다. B점. 그래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RA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이렇게 쓰고요.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6 더하기 6 더하기 여기니까 18 이렇게 있고, 얘도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6 더하기 6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RA가 15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또 스타트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위로 15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15로 내리고 짝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가 6m, 8m니까 3대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4랑 대응되는 게 15니까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은 3이 나오니까 이거에 4분의 3 곱하면은 4분의 4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바로 못 구하죠. 모르는 게 1개, 2개, 3개니까 여기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4분의 45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4분의 45로 밀고 짝을 맞춰주고요.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4분의 45니까 오른쪽으로 4분의 45고 짝을 맞춰주고, 이 점에서 얘가 밑으로 12니까 위로 12고 짝을 딱 맞춰주고요.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위로 15, 밑으로 12니까 밑으로 3이고 짝을 맞춰주고,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3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4분의 9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4분의 45, 오른쪽으로 4분의 9입니다. 그쵸? 그럼 내가 이제 이 점에서는 왼쪽으로 얘네 두 개 더한 것만큼 이렇게 밀어주고 짝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분의 27이고 얘가 지금 화살표 방향이 압축이니까
압축이다.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면법을 할 수도 있죠. 또 질문. 어떻게 잘라서 어딜 잡으면 A가 바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내가 자유물체수 안에 얘랑 얘가 이렇게 나와요. 딱 나왔어. 내가 궁금한 건 이거고 얘네 두 개는 안 궁금하니까 얘네 두 개가 지나가는 교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페어 반드식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네. 플러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가 6 더하기 6, 12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6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풀게 되면은 FA가 마이너스 13.5가 이렇게 딱 나오나 봐. 그럼 얘가 압축이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인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압축이라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나오는데 본인이 자신이 있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추천을 합니다. 됐고요. 16번 다음 트러스에서 AB 부재의 부재력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뭘 하면 돼? 여기부터 해줘야 되니까 얘를 구합시다. 여기 RB를. 됐죠? 그래서 여기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페어 반드식을 딱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미지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잡고요.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 딱 써주고 그 다음 얘도 이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의 길이가 4m, 4m니까 8m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RB가 3분의 5가 나오나 봐. 이게 3분의 5입니다. 그럼 또 여기 3입니다.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위로 3분의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밑으로 3분의 5로 내리고 짝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 얼마야? 4m, 4m니까 1대1대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1대1이니까 3분의 5 대 3분의 5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됐고 뭘 구하라고 했어? AB 부재력. 이거 구하라고 했네. 그럼 내가 아까 1대1대 루트 2니까 3분의 5p 대 3분의 5p 대 3분의 5 루트 2p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부재력이 이제 얘가 부재력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재력은 이게 맞고요. 이 부재력을 수직 불력이 얘고 수평 불력이 얘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부재력은 3분의 5 루트 2p고요. 얘가 지금 압축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 3분의 5 루트 2p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절전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본인이 토목기사 합격만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만 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 절점을 구해가지고 이 부재력을 구하면 됩니다. 이 정도도 이제 아무리 늦어도 1분 전후, 1분 초반 안에는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원래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은. 됐고요. 17번 이것도 이제 공무원 스타일인데 봅시다. 다음 트러스에서 CD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 스타트를 해, 이렇게. 그럼 밑으로 4야.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4로 잡아당기고 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이렇게 9m거든요. 그럼 여기가 4m, 3m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3m, 6m, 9m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디 갔어? 4대 3대 5 이렇게 있습니다. 4대도. 그러면은 3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4잖아요. 그렇죠? 이거에다 3분의 4 곱하면 3분의 16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얘가 오른쪽으로 3분의 16이니까 왼쪽으로 3분의 16이고 짝을 맞춰주고요. 여기서는 바로 못하죠. 모르는 게 1개,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 줘야 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왼쪽으로 3분의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3분의 16이고 짝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이니까 이거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4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밑으로 4고요. 얘는 위로 4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미 상쇄가 됐고 얘가 밑으로 6이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6으로 밀어주고 짝을 딱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구하고 있는 거야? CD. 얘를 구하라고 했네. 이 점에서 봅니다. 얘가 지금 밑으로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6으로 밀어주고 짝을 딱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삼각비는 얘가 지금 4대 6입니다. 4대 6. 여기 밑에 4대 6대 2분의 루트 13 이렇게 있겠죠. 아니 이거는 피타고라스니까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 알죠?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부재력이 6인데 삼각비도 6이에요. 그럼 이거의 진짜 부재력은 얼마일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부재력의 수직 분력이 6인데 여기 경사비 또 6이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 6대 4대 2루트 13이니까 여기다 6대 4대 2루트 1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CD의 부재력은 2루트 13이 되는 거고요. 여기 결국에 이제 두 개 날아가서 2루트 13이 되는 거고 부재력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인장이니까 2루트 13 인장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18번부터 봅시다. 무게 1kg 힘의 물체를 지금 두 개의 끈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개의 끈이 받고 있는 힘의 크기 순서가 옳은 것은 딱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물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도 다 W라고 봅시다. W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이제 끈이 두 개가 있는데 얼마씩 지지할까? 이거 W면은 2분의 W씩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한 개가 부담을 하는 게 2분의 W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점에서 내가 절전법을 고려를 해봐. 그럼 얘가 지금 W로 내리고 있죠. 근데 이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얘네들의 수직 분력이 2분의 W, 2분의 W만큼 부담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W로 내렸으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반씩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수직 분력이잖아. 수직 분력. 그럼 이 하나의 부재의 실제 부재력은 얼마일까요? 얼마냐면은 지금 여기가 90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45도, 이게 45도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 45도니까 삼각비가 얼마냐면은 1대 1대 루트 2입니다. 1대 1대 루트 2. 근데 이 수직 분력이랑 대응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1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루트 2죠. 그러니까 이거의 부재력은 2분의 W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2분의 W 곱하기 루트 2 해가지고 2분의 루트 2 W의 부재력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봐봐요. 얘도 내가 W로 내렸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분력이 2분의 W, 2분의 W로 부담을 하겠죠. 그래야 W가 Y축 인표와 반드시 만족을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20도니까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딱 나옵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얘랑 대응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에다가 2 곱하면 2니까 이거에다가 2를 곱하면은 실제 부재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니까 W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2분의 1이었고요. 여기는 2분의 1이었고 여기는 2분의 루트 2고 얘는 1이잖아요. 1. 그러면 이제 크기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CBA 순으로 크기가 크다. 요게 다고요. 19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스킬이 들어갑니다. 볼게요. 절전법은 절전법인데 스킬이 필요해. 그림의 AC와 BC에 작용하는 FAC와 FB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와 이거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얘네들의 이렇게 이 부재력의 방향을 인장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인장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 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10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외력이 내가 지금 밑에 방향으로 밖에 없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이 점에서 절전법을 고려할 건데 X축 힘 평형을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X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얘는 오른쪽으로 X로 이렇게 잡아당겨야 여기서 X축 힘 평형 반드시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얘는 위아래로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 컨셉을 이용해서 얘를 X 이렇게 똑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 분력을. 이 상태에서 여기가 30도면은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거든요. 그럼 x에 대응되는 게 루트 3이니까 이거에다가 루트 3분의 1 곱하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루트 3분의 1 곱한 게 여기 있고 이거에다 루트 3분의 2 곱하면 2니까 이거에다가 루트 3분의 2 곱한 게 여기 딱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60도니까 여기가 60도거든요.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x에 대응되는 게 1이니까 이거에다 루트 3 곱하면 요거니까 여기에다 루트 3 곱하면 얘고 1에다 2 곱하면 2니까 이거에다 2 곱하면은 얘가 딱 나옵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이 점에서 내가 다시 y축 임페어 반드식을 딱 고려합니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위로 루트 3분의 x로 잡아당기죠.
얘도 위로 루트 3x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10만큼 밑으로 내렸잖아요.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겠지. y축 임평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x가 2분의 5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답입니까? 아니죠. 왜냐면 문제에서는 AC와 BC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AC의 부재력은 얘가 아니죠. 얘는 수평 불력이잖아. 이거죠, 이거. BC의 부재력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AC의 부재력은 요겁니다. 루트 3분의 2x. 근데 x가 요거였으니까 x자리에 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5가 나오고요. 얘도 2x니까 2x에다가 x에다 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5 루트 3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플러스 5 플러스 5 루트 3이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에 얘네들을 인장 방향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플러스란 얘기는 인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5 인장 5 루트 3 인장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죠. 이 점에서 봤을 때 x축 힘평형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x면 얘가 x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20번 또 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케이블 C점에 30kg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BC의 인장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렇게 인장 방향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밑에 방향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얘가 왼쪽으로 x면은 당연히 얘는 오른쪽으로 x겠죠. 그래야 x축 힘평을 만드시게 만족을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8대 45거든요. 28대 45. 그러면은 28에다가 28분의 45를 곱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28분의 45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대 4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60대 45가 이렇게 있는데 60에다가 60분의 45를 곱하면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60분의 45를 곱하면 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내가 y축 힘평을 만드시길 고려합니다. 그럼 이만큼 위로 들어 올렸고요. 이만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고 얘만큼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풀게 되면 x가 11분의 140 나오나 봐. 그럼 얘가 답입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문제에서는 BC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가 지금 45대 60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니까 얘를 내가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3대 4가 나와요. 그럼 3대 4대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얘를 알아. 얘가 지금 내가 4에 대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부재력을 구하고 싶으니까 4에다가 4분의 5 곱하면 5잖아요. 그렇죠? x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x에다 4분의 5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x가 11분의 140이니까 넣고 정리하면은 이만큼의 부재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하죠, 문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죠.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B가 6의 힘을 받는데, 여기 아니지. AB가 6의 힘을 받을 때 이거의 부재력이 6인가 봐요. 그렇죠? 이때 하중 피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똑같이 해. 내가 이제 이 점에서 얘가 왼쪽으로 x면 얘는 오른쪽으로 x가 이렇게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니까 이거에다 루트 3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1에다 2 곱하면 2니까 이거에다 2 곱하면 얘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맞아 씁시다. 지금 여기가 30도니까 30도고요. 그럼 1대 2대 루트 3이 있고 루트 3에다가 루트 3분의 1 곱하면 1이니까 이거에다 루트 3분의 1 곱하면 얘가 딱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B가 6의 힘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받는 부재력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6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X가 얼마야? X가 3이란 얘기죠. 일단 이걸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Y축 힘평을 받는 식을 딱 고려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위로 이만큼 들어 올렸고요. 위로 이만큼 들어 올렸고 P만큼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그럼 는 0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기고 이걸 풀면 되는데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한테 3을 갖다 넣게 되면은 6.9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반대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죠. 됐고 22번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부재 AB가 받는 힘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받는 힘을.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이었죠. 얘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중이 이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X축 힘평을 받는 식을 고려하려면은 얘가 왼쪽 X면은 얘가 오른쪽 X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가 하중이 한쪽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하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에 x, 이거에 x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봐봐. 내가 지금 3대 4대 5거든요. 여기 3대 4대 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4대 6 이렇게 있습니다. 4대 6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B의 부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3대 4대 5인 건 아니까 여기다가 3x, 4x, 5x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4대 6인 거 아니까 그냥 4y, 6y 이렇게 딱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부재력의 방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내가 인장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x축 인평화 반드시 고려해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왼쪽으로 4x로 잡아당겼으니까 마이너스 4x 있고요. 얘가 지금 왼쪽으로 4y로 잡아당겼으니까 마이너스 4y가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600이니까 플러스 600은 0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있고, 물론 얘를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이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또 이제 y축 인평화 반드시 고려합니다. 위쪽을 플러스로 해서. 그럼 얘가 지금 밑으로 3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있고, 얘가 밑으로 6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y 있고, 얘가 밑으로 1000 있으니까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을 이렇게 연립을 합니다. 근데 연립은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써놨지만 여러분들 뭐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계산기에다가 그냥 얘랑 얘 입력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x가 이렇게 나옵니다. x가 3분의 1900 이렇게 나오나 봐. 뭐 이렇게 손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토목기사는 계산기 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x가 3분의 1900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답입니까? 아니죠. 문제에서 지금 A,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A, B의 부재력은 뭡니까? 요거죠. 5x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5x를 구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내가 x를 갖다 넣게 되면은 걔가 답인데,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내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장 3166.7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미지수로 놔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다음 2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절전법이 있고 단면법이 있다고 했는데 절전법을 쓰라고 했죠. 근데 단면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면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 이때는 언제냐면은 요겁니다. 내가 트러스가 이렇게 딱 있는데, 트러스가 있는데 경사부재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부재. 이때는 예외적으로 단면법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면법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치명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사부재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르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여기 EF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얘가 잘리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얘가 잘리게. 그래서 잘라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부재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인장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F, EF.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무조건 Y축 인평화 반정식 쓰면 됩니다. Y축 인평화 반정식. 볼게요. 얘가 지금 일단 내가 얘를 구해줘야 돼. 왜냐면 어차피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얼마입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8을 4, 4 이렇게 부담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이렇게 있어요. 4가. 이 상태에서 내가 Y축 인평화 반정식을 고려해봐. 위쪽을 플러스로. 그러면은 얘가 위로 가니까 4가 있죠. 얘랑 얘는 좌우로 가는 애들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고, 이거의 수직 분력이 들어가야 돼. 수직 분력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F 얘랑 대응되는 것은 얘랑 대응되는 건 5잖아요. 그렇죠? 그럼 5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4니까 이거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수직 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F에다가 F2F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것만큼 위로 가고, 얘를 다 더하면 0이겠죠. 그러면은 F2F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나 봐. 내가 처음에 얘를 내가 인장 방향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인장이 아니고 압축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다시. 부재력을 구하는데 절전법 쓰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그거의 예외가 뭐냐면은, 단면법을 쓰는 예외가 뭐냐면은 이렇게 트러스에서 경사부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얘가 잘리게끔 이렇게 박스로 자른 다음에 Y축 인평화 반드시 쓰면은 딱 나옵니다. 몇 개 더 해볼게요. 딱 봐. 문제에서 지금 내가 L1, U1을 구하래. 경사부재를 구하라고 했죠. 이때는 단면법이 맞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잘라서
Y축인표만 만들 수 있으면 끝입니다. 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 반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내가 반력을 뭐 R이라고 합시다. 얘는 얼마야? 좌우 대칭이니까 위에서 지금 밑으로 내리는 게 얼마입니까? 2가 2개니까 4고요. 4가 3개니까 12니까 16을 반씩 부담하니까 8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8이 있고 딱 잘라서 여기서 내가 Y축인표 만들시 고려합니다. 얘가 위로 8 있죠? 밑으로 2니까 마이너스 2고 밑으로 4가 이렇게 딱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애가 얘가 딱 있습니다. 뭔 말 하는지 알지? 아니 얘도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거랑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좌우로 가는 애들이니까 표현이 안 되고 이 힘의 수직불력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대응되는 애가 지금 여기 몇 대 몇입니까? 설명 안 했네. 이게 지금 3대 4대 5 이렇게 있어요. 3대 4대 5가 있고 얘랑 되는 애가 5인데 5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은 수직불력이 나온다. 그래서 요만큼 내가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5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이랑 반대라는 얘기니까 인장이 아니고 압축 2.5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25번 이 문제는 이제 단위만 변경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또 봅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사제 D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경사부재.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잘라 그냥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그냥 Y축인표만 받는 식 고려하면 됩니다. 또 볼게요. 내가 어차피 여기서 얘를 구해줘야 돼. 얘를. 그럼 얘가 얼마일까?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밑으로 내리는 애가 20, 20, 20, 20, 20이니까 얘가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이 3개 있으니까 120이 이렇게 있네. 그럼 220을 반씩 부담하니까 여기가 110 이렇게 있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딱 보인다는 얘기죠.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Y축인표와 만든 식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110만큼 위로 가고요. 20만큼 밑으로 가고 40만큼 밑으로 가고 20만큼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애가 얘가 있고 요거랑 요거는 좌우니까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몇 대 몇이냐면은 얘가 4대 3대 5 이렇게 있습니다. 4대 3대 5가 딱 있어. 그럼 이 부재력에 대응되는 게 5니까 5에다가 5분의 3 곱하면은 3이 나오니까 FD에다가 5분의 3 곱하면은 수직불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은 FD가 마이너스 50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내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이랑 반대란 얘기니까 얘가 지금 인장이 아니고 압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러스인데 경사 부재를 구해라. 그러면은 단면을 그대로 자르고 Y축인표와 반드시 쓰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됐고 27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이 정도 출제가 되면은 뭐 이제 9급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고 아니면은 이제 7급까지 가야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풀어도 지장은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어떤 문제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A, B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래 부재력 구하라고 하면 뭘 써야 됩니까? 절전법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절전법으로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별도의 스킬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절전법으로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거 절전법으로 풀면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뭐 얘부터 이렇게 구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 평원 반드식을 잡을 거야. 여기 일단 구해는 봅시다. 여기는 뭐 C점, 여기를 D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뭐 D점을 그림점으로 모멘트 평원 반드식을 잡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RC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는 여기가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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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니까 16m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6에서 2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겠지. 그치? 14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2 이렇게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8 이렇게 있고 얘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4 이렇게 있습니다. 풀게 되면은 RC가 뭐 13.125 이렇게 나오나 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를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절전법으로 풀면은 왜 어렵냐면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 이 점에서 내가 이제 뭐 Y축인표만 반드시 고려하면은 뭐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구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1개, 2개, 3개니까 못 구하고 이 점으로 내려갔겠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이니까 뭐 오른쪽으로 갖다 치고 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밑으로니까 위로 이렇게 가면 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점에서 내가 이제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절전법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쓰면 되는데 여기 내가 지금 부재가 두 개 다 경사 부재이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괜히 거기까지 토목기사에서 설명하고 싶진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 문제는 단면법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 K-트러스 그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단면법을 쓰면은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면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잘라서 어딜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AB 부재력만 미지수로 나오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은 이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단면법을 추천을 안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단면법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은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난하는 것 같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부재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재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 거지.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여기 화살표 1개, 2개, 3개,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딱 나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가 궁금합니까? 얘만 궁금해. 문제에서 FAB를 물어봤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것도 얘도 안 궁금하죠. 그러면은 얘네 3개 지나가는 점이 어딜까요? 요 점입니다. 2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지나가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지나가니까 무시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2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 그러면은 미지수가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플러스 잡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기 딱 쓰고요.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얘도 이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도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 딱 쓰게 되면은 FAB가 플러스 10.625 나오니까 내가 인장 방향으로 가정했으니까 10.625 인장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제가 단면법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일단 이 형상을 고려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전공서적에 있는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전공서적에 있는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르면 좋죠. 잘라서 뭐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래서 제가 단면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전법으로 풀면 되지 않느냐? 절전법으로 풀기도 깝깝하다. 여기서 내 경사부재가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 풀면은 거의 뭐 이제 9급은 프리패스고요. 7급도 이 정도 풀면은 약간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난이도로 따지면. 그래서 토목기사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